본 콘텐츠는 경기도와 경기콘텐츠진흥원 지원 사업을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품종의 탄생 하용웅 박사님 편입니다. 여러분 혹시 보리하면 어떤 음식이 떠오르시나요? 보리밥, 보리차, 그리고 보리로 만든 구수한 보리빵까지. 아마 각자만의 추억 속에 자리 잡은 보리 음식들이 하나 있을 것 같아요. 보리밥은 하얀 쌀밥에 보리알이 톡톡 씹히는 그 느낌 모두 알고 계시죠? 요즘 건강식으로 다시 각광을 받으면서 보리밥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하는데 몸에도 좋고 추억에 깃든 음식으로 기억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어떤 분은 보리차로 보리를 기억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여름이면 주전자에 물을 가득 채우고 보리를 끓이던 어머니 모습을 떠오릅니다. 큰 주전자에서 보글보글 끓던 보리차가 식탁 위에 놓이면 온 가족이 그걸 따라 마셨죠. 그 구수한 맛은 마치 여름 내내 우리 집을 채운 향기 같았어요. 요즘은 편하게 티백으로 보리차를 마실 수 있지만 그 옛날 정성스럽게 끓이던 보리차 맛은, 그 향기는 잊혀지지가 않네요. 우리에게 익숙하지만 무엇인가 특별한 보리, 이런 보리에 대한 헌신적인 박사님 노력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품종의 탄생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 또 저희와 함께 농업의 역사를 만들어 온 농업학자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국농업연구 선구자 하용웅 박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특히 하용웅 박사님은 한국 보리 품종 연구와 보존에 있어서 큰 업적을 남기셨는데요. 그 과정에서 어떠한 이야기가 있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또 두 분 자리에 함께해 주셨는데요. 토리님과 맹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품종에 대해 배워가며 더 맛있는 밥을 먹게 된 맹달입니다. 오늘은 임영웅이 아니네요. 네, 하용웅 박사님에 대한 이야기 정말 기대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농업의 숨은 역사를 하나씩 배워가고 있는 토리입니다.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하 박사님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정말 기뻐요. 오늘 이야기할 하용웅 박사님은 보리 전문가로 불리시는 분인데요. 우리나라 농업 보리 품종 개량으로 큰 기여를 하신 분이에요. 토리님, 혹시 보리와 관련된 음식을 좋아하시나요? 그럼요. 저는 보리차부터 보리밥까지 너무 좋아해요. 사실 보리밥은 건강식으로 많이들 찾잖아요. 그런데 그 보리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네요. 맞아요. 저도 보리 하면 그냥 밭에서 자라는 곡식 정도라고 생각했는데 하용웅 박사님 덕분에 지금의 보리 품종이 탄생했다고 하니 놀랍습니다. 근데 오늘 보리밥 먹고 싶어요. 그러면 강교산 밑으로 가서 보리밥을 먹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것은 점심시간인 지나버렸네요. 저 시계는. 그럼 먼저 하용웅 박사님의 어떤 분인지 간략히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토리님. 네, 하용웅 박사님은 경상북도 성주 출신으로 농부의 아들로 자라셨습니다. 그 덕분에 어린 시절부터 농업에 대해 깊은 애정을 가지고 계셨죠. 대학에서는 농업을 공부하셨고 이후 일본에서 농업 유학을 하면서 보리와 같은 재래종 연구에 집중하게 되셨습니다. 네, 특히 일본에서 만난 다카하시 교수님의 인연이 깊으셨어요. 다카하시 교수님은 하 박사님께 많은 영감을 주셨고 보리 연구에 있어서는 큰 스승이셨죠. 두 분이 함께 연구하면서 한국에 돌아와 보리 품종 개량과 보존에 중요한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하용웅 박사님은 일본에 보존된 한국 재래 품종에서 찰보리를 찾아내셨다고 해요. 당시 한국에 없는 재래 품종을 일본에서 가져오셨다고 하니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일본에 재래 품종이 있었다는 것도 신기해요. 그 당시 그렇게 품종을 차리려면 참 어렵지 않을까 싶는데요. 네, 그렇죠. 하용웅 박사님이 직접 발로 뛰며 보리 품종을 찾아다니셨다고 합니다.
과학자가 된다는 게 단순히 연구실에서 끝나는 일이 아니고 현장에 가서 직접 발로 뛰어야 하는 일이라는 거를 느끼게 해주신 분이시네요. 네, 맞아요. 박사님이 일본에서 한국 재래종을 가져오려고 노력하신 이유는 다양한 품종을 보존하고 연구하기 위해서였어요. 이렇게 보리 재배가 활성화되기 전에는 우리나라에서 보리 부족 문제도 심각했거든요. 그때 보리가 정말 귀했나 봐요. 지금 마트에 가면 쉽게 살 수 있는데 말이죠. 당시에는 없어서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그렇죠. 그 시절에는 보리를 대량으로 재배하는 것도 쉽지 않았다고 해요. 박사님께서 연구를 통해 보리의 내한성과 수확량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를 하셨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박사님은 보리가 추위에 강한 품종이 되도록 개량하셨고 이 덕분에 겨울이 추운 한국에서도 보리 재배가 가능하게 되었죠. 이 이야기를 들으니 겨울에 따뜻한 보리차 한 잔이 더 감사하게 느껴지네요. 정말 그렇네요. 보리차 한 잔에도 이렇게 많은 연구와 노력이 담긴 결과라고 하는 게 새삼 놀랐습니다. 네, 사실 저도 보리차가 이렇게까지 의미가 있는지 몰랐는데요. 그냥 맛있고 몸에 좋은 음료 정도라고 생각했는데, 네, 의미가 굉장히 크네요. 네, 그럼요. 이렇게 보리차나 보리밥, 보리로 만든 음식들 모두 하용웅 박사님 노력 덕분입니다. 그분이 연구하신 다양한 보리 품종이 우리 식탁에 오를 수 있게 되었죠. 그럼 하 박사님이 일본에서 한국 보리 품종을 발견하고 연구하게 된 과정이 재미있고 에피소드 있는 이야기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맹달님, 혹시 어떤 이야기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일본에서 연구를 시작하셨을 때 하 박사님이 한국 보리 품종을 연구하고 싶다고 했더니 일본 연구소에서 우리가 한국 품종 보관하고 있는데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정말 깜짝 놀라셨대요. 정작 한국에서는 사라진 줄 알았던 보리가 일본에 잘 보존되어 있었던 거죠. 맞아요. 하 박사님은 한국에서 사라진 보리 품종을 일본에서 다시 만나게 되면서 복잡한 감정을 느끼셨다고 해요. 이 보리를 한국으로 되돌리고 싶은 마음에 더욱 연구에 몰두하게 되셨죠. 이런 일이 계기가 되어 일본과 한국이 농업 연구 분야에서 더 활발하게 협력할 수 있는 발판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니 정말 역사적인 순간이네요. 그럼 하 박사님이 그 보리 품종을 한국에 맞게 개량하고 보존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었을까요? 여러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일본과 한국의 기후 차이 때문에 보리 품종이 바로 한국에서 잘 자라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 박사님은 보리가 한국의 겨울 추위에 견딜 수 있도록 내한성 연구를 하셨고 보리의 생육 주기에 맞춰 다양한 실험을 진행하셨습니다. 네, 특히 내한성과 내건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여러 세대에 걸친 교배와 선별 작업이 필요했어요. 하 박사님은 이 작업을 하나하나 수작업으로 하셨대요. 그야말로 진짜 열정과 끈기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분이시네요. 보리 품종의 개량 과정에서 실험 중에 일어난 에피소드가 있나요? 예를 들어서 예상치 못했던 상황들이 발생했다든가 특히나 우리나라에 보관되어 있어야 할 우리 품종들이 일본에 있다든가 이런 것들을 알았을 때는 정말로 뭔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 한겨울에 예상보다 기온이 너무 낮아져서 연구실에 있던 보리들이 얼어버린 적이 있어요. 하 박사님께서 농담처럼 보리도 우리나라 겨울을 견디지 못하는구나 라고 하시며 웃으셨다고 해요. 이 보리가 한국에서 겨울을 견딜 수 없다면 우리 국민이 이를 먹을 수 없다며 그 일이 계기가 되어 더 강한 보리를 개발해야겠다는 의지를 다지셨다고 해요. 그 결과 여러 세대의 교배와 실험을 통해 더 강한 품종을 개발하게 되었죠. 비슷한 일화로 겨울철에 실험실 보리가 전부 얼어 죽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 하 박사님이 우리가 이 겨울을 이겨내지 못하면 보리도 못 견디는 거야 라고 농담을 하셨죠. 그 일로 인해 연구원들이 더 단합하게 되었다고 해요. 저도 비슷한 이야기를 읽었는데요.
한 번은 보리가 너무 빠르게 자라서 수확 시기를 놓칠 뻔했다고 해요. 하 박사님이 이 보리는 성질이 급한가 보다. 성격이 급해서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나 보군 이라고 하시면서 웃으셨대요. 그만큼 보리 하나하나에 많은 애정을 가지고 연구를 하셨습니다. 네, 성질 급한 보리와 추위에 잘 견디지 못한 보리가 있었네요. 정말 연구에 대단한 열정을 갖고 계신 분이셨네요. 보통 사람 같으면 그냥 실패로 넘길 수도 있었을 텐데요. 그 모든 경험이 오히려 좋은 연구 밑거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한국 보리 품종의 발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는지 다시금 느끼게 됩니다. 그럼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보리 품종을 개발한 결과는 어땠나요? 결과는 정말 성공적이었습니다. 하 박사님이 개발한 품종들은 내한성과 내건성이 뛰어나 한국 전역에 잘 맞는 품종으로 자리 잡았어요. 특히 우리나라의 추운 겨울과 가뭄에도 견딜 수 있는 강한 보리가 탄생하게 되었죠. 네, 그렇게 개량된 보리 덕분에 우리나라는 보리 자급률을 높일 수 있었고 나아가 밀 재배도 활성화할 수 있었어요. 당시에는 자급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였기 때문에 그 의미가 남달랐죠. 하 박사님의 연구가 한국 농업 전반에 얼마나 큰 기여를 했는지 다시금 느낄 수 있네요. 그렇다면 하 박사님이 해외에서 직접 품종을 가져오거나 연구하신 적도 있나요? 네, 하 박사님은 일본과 여러 나라에서 다양한 품종을 직접 가져오기도 하셨어요. 일본에서 연구한 보리와 밀 품종을 한국으로 가져와서 교배하고 실험하면서 한국 기후에 맞는 품종을 개발하려고 하셨죠. 특히 일본에서 보리 품종을 가져올 때는 절차가 까다로웠다고 해요. 그래서 연구소에서 농업 관계자들이 협력하여 정식으로 품종을 도입할 수 있었죠. 지금 생각해보면은 그 과정이 쉽지는 않았을 텐데 진짜 열정이 대단하십니다. 듣기만 해도 얼마나 헌신적이셨는지 느껴지네요. 이제 하 박사님께서 설립하신 맹류연구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연구소 설립이 쉽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당시에는 농업 연구에 대한 국가적인 지원이 부족했어요. 하 박사님은 스스로 자금을 모으고 주변의 도움을 받아 연구소를 설립하셨습니다. 처음엔 일본에서 오래된 연구 장비를 들여와 연구를 시작하셨다고 해요. 그야말로 열정 하나로 모든 걸 이뤄내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족과 지인들의 도움이 컸습니다. 한때는 연구소의 운영을 위해 하 박사님이 직접 농사를 짓기도 하셨다고 해요. 당시에는 연구와 생활을 동시에 유지해야 했기 때문에 그 노력이 정말 대단했다고 생각합니다. 와, 연구소를 설립하고 유지하기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군요. 그러면 연구소에서 하 박사님의 품종 개량 연구가 실제로 어떤 성과를 거두었는지도 궁금하는데요. 하 박사님이 개발한 품종들은 내한성과 내건성이 매우 뛰어났습니다. 특히 한국의 혹독한 겨울을 견딜 수 있는 보리를 개발함으로써 자급자족을 가능하게 했어요. 당시 수확량이 20% 이상 증가했고 이것이 한국 농업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맞습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보리 자급률이 크게 향상되었고 다른 곡물 재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어요. 하 박사님이 개량한 품종들은 현재까지도 사용되고 있고요. 해외에서도 그 품질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한국 보리가 해외에서도 인정받고 있다는 점이 정말 자랑스럽네요. 그런데 품종을 가져올 때 여러 절차와 어려움이 있었다고 들었어요. 그 과정은 어땠나요? 맞아요. 일본이나 미국 등지에서 품종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다양한 절차가 필요했어요. 하 박사님은 해외 연구소와 협력 관계를 맺고 정식 절차를 통해 품종을 가져오셨습니다. 당시에는 교류가 활발하지 않아 쉽지 않았지만 필요한 품종을 확보하기 위해 여러 차례 해외 출장을 다니셨습니다. 그분의 노력 덕분에 다양한 품종을 들여와 연구할 수 있었죠. 특히 일본에서 품종을 가져오는 과정이 굉장히 까다로웠대요.
하 박사님은 여러 차례 일본을 방문하며 품종을 수집했고 그 품종들을 기반으로 한국 환경에 맞는 개량을 시도하셨죠. 당시에는 매우 혁신적인 접근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에 적합한 새로운 품종을 만들어내셨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진짜 헌신적이신 분 같아요. 하 박사님의 끊임없는 열정과 헌신이 느껴집니다. 하 박사님은 또 다른 연구도 하셨는데 어떤 건가요? 파종 기술에 대해서도 굉장히 심도 있게 다루셨다고 해요. 파종 기술이라면 우리가 씨앗을 심는 방법인가요? 네, 딩동댕 맞습니다. 단순히 뿌리는 게 아니라 수확량을 늘리기 위한 과학적인 방법을 고안하신 거예요. 우리나라에 맞는 파종 시기와 방법을 연구하시면서 보리의 생장 속도를 조절하는 기술도 발전시키셨죠. 그러면 옛날 농부들이 씨앗을 뿌리는 방법도 그냥 뿌리는 게 아니라 다 계산된 거였군요. 하영웅 박사님 덕분에 효율적인 씨앗 뿌리는 방법을 알게 된 거네요. 맞아요. 하 박사님은 또 북한 농업연구소와도 협력하셨다고 합니다. 북한에서도 보리 품종 개량이 필요했기 때문에 박사님의 연구가 북쪽에도 영향을 미쳤어요. 남북한을 이어주는 농업 연구라. 보리는 단순히 식량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잇는 매개체가 되기도 했네요. 네, 맞아요. 식량 안보와 같은 문제에 있어서 보리 같은 작물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됐네요. 오늘 이야기를 정말 흥미롭게 들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일상 속에서 가까운 음식에도 하영웅 박사님과 같은 농학자들의 숨은 노력이 담겨 있다는 걸 알게 되니 앞으로도 먹는 보리밥 한 그릇, 보리차 한 잔에 더 소중함을 느끼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오늘부터 보리밥 먹을 때 감사한 마음으로 더 맛있게 먹어야겠습니다. 저도요. 오늘 점심 메뉴는 보리밥으로 정해야겠네요. 그러면 하 박사님의 연구와 품종 개량이 오늘날 한국 농업에 남긴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용웅 박사님의 연구는 단순히 보리의 품종 개량에 그치지 않습니다. 한국 농업 자립을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되었고 우리나라의 식량 안전을 지키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단순히 품종 개량을 넘어 우리나라 식량 작업의 기초를 닦은 연구였습니다. 맞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먹는 보리와 밀 한 톨 한 톨에 하 박사님의 노력과 열정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연구가 있었기에 우리 농업이 자립할 수 있었고 현재까지도 그 유산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 하 박사님이 없었더라면 한국 농업은 지금까지 자립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의 연구가 오늘까지 이어져 오는 것을 보면 그분의 업적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감동적인 보리 이야기, 하용웅 박사님의 이야기였는데요. 저도 어릴 적을 잠시 회상해 본다라면 저희 보리밥 먹는 것도 그렇지만 저희 어렸을 때는 주로 보리가 쌀보다 비율이 훨씬 많은 때였습니다. 그래서 점심 도시락을 까면 역시 보리밥과 쌀의 비율들이 몇 대 몇이냐에 따라서 상당히 우울한 날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리밥, 혹시 보리밥 받기를 아나요? 아니요? 처음 전혀 들어봐요. 못 들어보셨죠? 그 보리밭을 왜 밟냐면 이 아까 우리 내한성이 나왔잖아요. 겨울에 추우면 보리가 싹이 추울 때 싹이 나거든요. 파종을 하면 싹이 이미 겨울에 됐을 때는 싹이 어느 정도 자라요. 근데 그 싹이 이 서리빨이라고 날씨가 추워지면 흙의 공극 사이로 수분이 들어서 이게 공중에 붕 뜨게 돼요. 그럼 뿌리가 들뜨기 때문에 보리가 자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서리빨이 내리는 날, 추운 날은 아침에 모든 가족이나 이렇게 보리밭을 찬찬히 밟고 지나가요. 그래서 그게 서리빨 내리는 날 보리밭기입니다. 어렸을 때 추억이었습니다. 정말로 그런 추억들과 함께 하용훈 박사님 연구와 그 뒤에 숨겨진 이야기들을 들으니
한국 농업 뿌리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박사님의 연구와 헌신 덕분에 우리가 누리고 있는 혜택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박사님의 열정과 노고에 대한 많은 것을 배우고 긴 시간들이었네요. 청취자 여러분들도 오늘 방송을 통해 하 박사님의 열정을 느끼시길 바랍니다. 또한 한국 농업의 중요한 역사를 알게 되셨을 걸로 느껴지는데요. 품종의 탄생은 다음 시간에도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봐 주신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 본 콘텐츠는 경기도와 경기콘텐츠진흥원 지원 사업을 통해 제작되었습니다.